북한 핵무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핵 실험했다는 북한 선전배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북한 핵이 진짜 핵이었다면, 진짜 가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핵이었다면,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장기간 육자회담 매달리지도 않아요. 진짜 있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용서를 안 해요.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손잡고 저걸 빨리 없애버려요. 허풍 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을 일단 넘겨준 적이 없어요. 소련이든 중국이든 아무리 공동 연구했다고 해도 넘겨준 적이 없어요. 1990년대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 기술자들이 나와 있다가 다 철수에 들어갔거든요. 와서 휴양 생활 몇 년씩 하던 소련 핵 과학자들이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쁜 놈들, 반만 충배구 같다 그랬어요. 도와준 건 한 개도 없다고. 북한군은요 1980년대 중반을 끝으로 10년 군사 복무하면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한 번도 못하고 제대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탄생산 능력이 10%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북한군의 실제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군의 전투 능력.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그 육군의 능력이 북한 능력이죠. 그것도 나름 골라보낸 능력이 그거죠. 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원시 부족 전쟁처럼. 옷만 현대적으로 입었을 뿐이고 북한의 전쟁 능력 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나라의 전쟁 능력은 그 나라의 산업 수준에 딱 달려 있어요. 그 모든 게 그 산업 토대에서 나오는 게 전쟁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 하나, 이 군이 달고 있는 견장의 별 하나도 그 나라의 산업 역량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볼 때 북한의 군인들은요 군복 교체도 못해요. 이미 80년대 중후반부터는 전혀 없어서. 북한의 김일성 족속의 현지 시찰 가면 군인들의 그 군복을 보면 저걸 입고 군 생활을 했는지 그게 안 잡히지 않아요? 새 군복 입고 나온 것 같은 게. 그 모든 사람의 몸에 부착돼서 한동안 입었던 모든 옷들은 그 나름의 표시가 다 있어요. 분위기적인. 북한은 김일성 족속이 이동할 때는 걸레 같은 군복 뺏겨놓고 차에다가 새 군복을 싣고 가서 국조에서 입혀서 세워놔요. 북한의 모든 군에 대한 피복도 동하, 겨울철, 여름철 피복도 제대로 보장 못하는, 주정대로 보장 못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군의 사진에 나오는 것 외에 모든 내놓고는 건설장에 나와 있는 군대들 보면 이건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요. 피복도 못 입는 것들이. 북한군은요 1980년대 중반을 끝으로 10년 군사 복무하면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한 번도 못하고 제대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탄생산 능력이 10%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북한의 군 운영에서 첫째, 유색 역량의 건강 상태, 보존 상태. 이건 음식이에요. 전쟁 준비 두 번째 뭐예요? 의약품이에요. 세 번째가 무기예요. 군대들 왜 자꾸 끌어내서 대건설장에 갖다 던져놓는지 알아요? 국가가 병력에 가둬놓고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체 지역 몽땅 풀어놔서 그 지역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십시일반에서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약품? 북한은요 의약품 공장이 다 섰어요. 이미. 그건 북한의 주사기만 놓고 봐도 알아요. 의약품은 둘째치고 북한에 오늘날 유통되는 모든 약의 70%는 절대다수 주민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은 중국산이에요. 장마당에서 놔두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고 유색 역량은 식량이 없다는 뜻이고 의약품이 이렇게 중국에 의존한다는 건 북한의 의학 모든 제약 공장들이 생산 능력이 그저 간간히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무기? 몰라요. 북한 무기는 작대기나 같아요. 김일성은 늘 말했어요. 김일성이가 1994년 7월 8일에 퇴졌죠. 1994년 4월 말에 마지막으로 급사하기 전에 제2경제위원회라는 군수산업체를 이틀 동안 현지 지도했댔어요. 그때 김일성이는 모든 군수 생산에 대한 현실 자료, 그 똑똑한 그 상황을 체크한다면은 공탄을 했어요.
이제는 남조선 해방한다는 건 다 개꿈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총포탄 생산이 10%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 10%대로 뚝 떨어진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원료에 걸린 거예요. 원료가 있어야 생산하는데 이 모든 총포탄의 모든 생산의 주 원료가, 전략적인 원료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갔던 거예요. 북한에는 가용 가능한 화약을 만들 수 있는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이것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북한이 전쟁 준비를 못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북한의 모든 그 고철이나 같은 그 포요 뭐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아니 그 자력갱생 간 거부터 전이민족 수매 사업을 벌려서 파고초를 주워다가 다시 녹여서 재생해서 만든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청년호, 소년호, 료맹호, 땡코 이거 모두 매탕 해먹은 파고철로 재생한 것들이에요. 포 한두 발 쏘면 포신이 휘어질걸? 끊어지고. 이건 교체를 못해요, 순환적으로. 용이에요, 산업 역량이. 기술의 면에서나 예비 면에서나 영예예요. 나는 그 분야에서 17년 정책 담당 기자를 하고 한 중요한 곳들만 봤댔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슨 핵물질 공장에 현지 시탈 나갔다 어디 나갔다 하면 북한은 가장 낙후하군 현대적인 산업 수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서 북한의 모든 진짜 공장에 갔다면 그 분위기만 봐도 이건 가동되는 공장이구나. 이거는 세트장유로구나. 즉시 알아차려요. 거기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갔다 온 공장들 다 세트장이에요. 거기 어때 사람의 냄새, 기름의 냄새, 땀 냄새가 전혀 느끼질 않아요. 사진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도. 전이끼리 돌아다녀요. 엉뚱한 걸 싸놓고. 그래서 현실에 있었던 사람하고 현실이 없이 사진으로만 특히 선전 대국들, 독재국가는 선전에 목을 매요. 자꾸 국민을 속이고 센 척하기 위해서 자기네의 범죄적 야망을 감추기 위해서 이 선전물로 나온 그 자료를 북한을 보지 않고 본 사람하고의 답이 완전히 달라요. 난 거기서 크고 작은 군수공장 이렇게 저렇게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공장인가 돌아가지 않는 공장인가 즉시에 알아요. 북한은 전쟁 능력, 전쟁은 그 나라의 산업 수준에 산업 역량에 딱 달려 있어요. 30년째 식량 배급제도 복귀 못한 나라예요. 북한 체제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거는 앞으로 올라갈 체제인가 내려갈 체제인가는 딱 세 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럼 북한 김일성 주석이 스스로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인 우월성이고 기틀이고 전체라고 한 세 가지 우월성이에요. 그 첫째가 식량 배급 제도예요. 김일성은 늘 말했어요. 우리가 6.25 때 큰 낙동강까지 진격에 나갔다 유생 역량을 보존하면서 깨끗이 후퇴해서 들어왔다가 재정비하고 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농사가 잘 돼서 후퇴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부터는 어느 집에 들어가도 쌀떡 끓이면 쌀이 있어서 그걸 밥 지어 먹으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후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산 타고. 식량이자 전쟁이라 그랬어요. 식량이자 전투력이라고. 그래서 북한의 전쟁 준비의 1순위가 식량이에요. 국민 30년째 밥도 못 먹이고 식량 배급제를 복귀 못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전쟁해요? 2대 요소예요. 식량, 무기. 인간을 빼고는. 그리고 북한은요. 안동알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북한산 사진기 들어봤어요? 북한산은 현미경도 못 만들어요. 이 광학 연마 기술이고 뭐고 이거 너무 낙후해서 50년대 수준에 다 있어요. 북한의 어느 분야든 재기 있고 경쟁력을 갖춘 벤처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역동성 있는 첨단에 근접하는 세계 트렌드를 놓고 볼 때 하나도 없어요. 땅 파는 거하고 곡괭이질하는 거하고 사람 밀려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공장은 지어놓고 세트장 만든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한도탕하고는 그대로 세워놔요. 그게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패턴이에요. 계속 우물우양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과 재정과 노동력을 파괴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 시스템. 그게 북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김일성 족속의 야망 때문에 그래요. 경제도 정치도 국방도 인민생활도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 유지 용과를 위해서 전속해야 하며 거기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족속은 망고절세의 수령이라 그래요. 북한 노동당은 김일성 족속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라고 딱 돼 있어요. 북한 정권 김일성 족속의 국가 이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그 제도적 무기라고 딱 그래요. 북한군 온리 김일성 족속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경결히 옹호 보유하고 수령의 위협을 목숨 바쳐 지키는 것이 북한군의 최대의 사명이라고 딱 돼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북한의 모든 법 규정이 딱 들어가 있어요. 전체 북한 인민은 수령의 운동으로 살아가는 아주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전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제하는 게 김일성 족속 김정은 3대까지 와서 저러고 있어요. 그 기준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체질화 무슨 이제 본태화해야 된다 그래요. 습격화, 체질화, 수령의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살 권리도 죽을 권리가 없는 게 북한 주민들이 아주 수령 받드는 충성이 본태라고 딱 그래요. 이게 사람이요? 짐승이지. 북한 경제는 수령의 밥그릇이에요. 모든 북한 경제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첫째, 당경제. 당경제는 군 뽑는 경제예요. 즉 수령의 비자금을 만드는 경제. 국제시장에 나와서 우물은 양으로든 밀배를 하든 보따리 장사를 하든 달러만 벌 수 있는 것만 생산하는 게 당경제예요. 그 다음에 군수경제가 두 번째예요. 이건 전쟁 준비예요. 군수경제의 첫 번째 미션도 무기 밀매를 통한 군자금 수령의 혁명기업 수행을 위한 군자금 벌어들이는 거예요. 인민경제 즉 민간경제는 당경제 군수경제를 보장하는 맞아요. 깃다리예요. 인민경제의 모든 기술력, 그 다음에 수단의 말하자면 모든 기계 수단들, 모든 그 자원들, 꼴짝, 생산 라인은 다 당경제하고 군수경제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민경제는 개시나마한 경제예요. 북한의 주민들은요, 손바늘도 대물림하겠어요. 북한의 한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온 손바늘도 규격과 연마도가 다 달라요. 어떤 물건도 어떤 상품도 규격화, 표준화, 안정화, 양산화 할 수 없는 게 북한 경제예요. 세상에 북한산 상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쭉술, 고려 인삼술 외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오늘 아침까지 북한이에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군사력은 논할 게 없다니까. 군대라는 거는요, 그 여름철에 계속 훈련을 안 하고 어떤 실전을 안 하면 여름철에 굴뚝이나 같은 존재예요. 군대는 국가가 전적으로 매겨 살려야 하는 집단이에요. 국가가 포장 못하니까 산업 역량이 안 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군복 입고 보수를 안 주는 노예 노동력이나 같아요. 북한 군대는. 어찌 보면 현대판 포로지요. 김정은은 군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굶는 사람, 늘 배 줄인 사람의 첫째 본능이 뭔지 알아요? 뛰어나와서 먹을 거 찾는 거예요. 이게 북한군이요. 1990년대부터 북한이 공개 안 했을 뿐이지 전국의 모든 부대들의 탈영병이 넘쳐나서 그 소속 부대 군관들의 의무가 탈영병 잡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어느 열차에 가봐도 좀 온전히 있고 병사 하나 달고 움직이누나 하는 군관 보고 어딜 가오? 우리 부대 탈영병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답변이었어요. 난 그때 현지에 있었거든요. 탈영병이 많다는 거 그럴 바에는 아예 병영에서 탈영 사춘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도 울타리는 없고 그런 공사장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먹일 수가 없고 식탄 훈련도 못하고 그 유생역량 강영실 군대, 영실 군대 북한군 타이틀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유머예요. 북한의 전체 군인들도 즐겨 사용하는 유머예요. 영실군, 영양실조 군대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강영실 군대가 돼버렸어요. 강한 영양실조 군대.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오창성이라고 기순병사 있죠.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신체적인 모든 안팎의 모든 걸 볼 때 자유색이 정상 국가의 군대라면 얼마나 놀라운 그 일들이 많았어요. 공개는 안 됐지만 먹을 것 같지도 않은 거 사람 먹을 게 도대체 현대 음식으로는 도무지 그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걸 잔뜩 먹여서 전체 군대가 그래서 배 안에 해충을 디글디글 차고 다니는 게 북한군이에요. 북한군의 모든 작태, 건설장 작태라든 건 둘째치고 찍어 나오는 이렇게 저렇게 북한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 찍혀 나오는 모든 사진들 보면 북한군의 10명이 들판에 있다 하면 8명이 앉아 있어요. 한두 명은 서서 사방을 잘 살펴요. 자꾸 앉는다는 거는요, 정신적으로는 자존이 낮다는 뜻이고 육체적으로는 기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전체 북한 주민이나 똑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단체로 이동할 때 이제부터 30분 동안 여기서 이제 다음 코스로 갈 때까지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다 앉아요. 오직 지휘관, 지휘성원, 간부들만 서서 인원하고 앉아 있어요.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절반쯤 누워서 다 자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딸리고 자존이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그 냉전 시기, 그 이후에 냉전 시대를 분석했던 사람들이 말이 난 옳다고 봐요. 독재 국가의 국민들이 외형적 작태를 보면 어느 국가에 가보면 어느 거리에 가봐도 서 있는 사람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유세계에 나오면 어둠에 가봐도 앉아 있는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독재가 사람의 인성기를 그렇게 죽여놓고 육체적으로도 약화시킨 그 주범이라는 그 뜻이나 같아요. 북한 전체 주민 가다가 세워만 놓으면 무조건 앉아요. 무너지듯이. 앉아서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누워요. 절반쯤. 꿀잠을 자요. 이건 남북과 비교해 보세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관계없어요. 가기만 하면 서기만 하면 세워놓기만 하면 앉는 국민이 유생영양 상태로 놓고 볼 때도 전쟁 능력이 있다고 봐요? 없어요. 나는 원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게 이득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핵을 포기하게 될까요? 이게 김일성 족속의 절대절명의 딜레마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핵을 들고 핵을 폐기하고 공식 사찰받고 다 하는 순간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용 가능한 핵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사품을 들고 진짜 핵무기처럼 계속 공갈쳐 왔는데 독재 국가,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안팎으로, 그거는 진짜 사용감이에요. 진짜 가용 가능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화할 수 있는 핵이 있었더라면 저것들은 그 핵을 들고 어떤 딜이라도 했을 거예요. 북한 핵무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핵 실험했다는 북한 선전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북한 핵이 진짜 핵이었다면, 진짜 가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핵이었다면, 그런 기술과 그 어떤 토대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장기간 육자회담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아요. 우리 진짜 있다, 이거다, 사찰하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국가 체제 수호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오픈하는 것이나 같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해달라. 보상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유세계가. 이게 내놓을 수 없는 비패 같은 걸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사품. 그러나 이게 더 나빠요. 가짜를 두고 저렇게 10년째 협박질하고 갈취하려고 하는 것. 지인을 빼면서, 지가 빼는 건 별 문제는 아니지만 주변국들은 무슨 죄예요? 북한에 똑똑한 사찰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개발도 오다시피 그 근방에 가서 한번 사진 찍고 온 게 다예요. 그래서 내놓지 않는 것은 우선 그 자체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독재 국가는 진짜가 없어요. 독재 시스템 외에는. 이렇게는 생각 안 돼요? 그러나 가짜 들고 그 프로젝트를 놓지 못하고 끝없이 추구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있던 없던 그거 들고 핵 법제하여 모여 떠들면서 그걸로 해가지고 계속 주변 정세를, 유관국들을 계속 협박질하고. 근데 요새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북한이 아무리 핵법제하여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는 뭐야 그래 하고 그거를 아주 일촉즉발의 정세위기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너 또 노래 부르기 시작했구나. 이젠 내성이 생긴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자꾸 있다고 까보는 거. 그건 그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놓지 않는다. 놓을 수가 없다는 것. 가짜 핵을 들고 있었다가 그거 어찌어찌 사찰받아서 그걸 두고 30년째 노래 부르고 주변 국가를 협박했다면 이거 견디겠어? 정상적인 각오를 가진 사람한테 이게 통해요?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지금 북한은 진짜 가용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정말 위험한 그런 핵 들고 있었다. 핵을 개발했다 하면 북한은요, 뭐 미국이나 한국에 의해서 북한이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서 1차 타격 딱 받게 돼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이 국제적, 대외적 이해관계를 볼 때 극동지역에서 김정은이가 진짜 가용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뒤통수에 칼 꽂는 격이 돼요. 대한민국이 그걸 용서해요? 일본이 용서해요? 미국이 용서해요? 한반도 일본에 주한 미국 군대가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인 경우는 정치, 경제, 문화, 국가의 모든 교류의 중심이 서쪽에 가 있는데 동쪽이 문제가 돼요. 국력을 가랭이가 찢어지게 분산시켜야 돼요. 공산중국은 북중국경이 잔등이나 같아요. 다 남쪽에, 남태평양 쪽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북한 따위가 진짜 핵 들고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위험을 조성하고 일본, 한미일 이 모든 게 여기에 제거 액션을 취한다면 국력을 분산할 수도 없어요. 냉전 시대하고 달라요. 60년대하고는 진짜 있다면 진짜예요. 러시아나 중국이 용서를 안 해요.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손잡고 저걸 빨리 없애버려요. 허풍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을 일단 넘겨준 적이 없어요. 소련이든 중국이든 아무리 러시아하고 구소련하고 공동 연구했다고 해도 넘겨준 적이 없어요. 1990년대 제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 기술자들이 나와 있다가 다 철수에 들어갔거든요. 와서 휴양생활 몇 년씩 하던 소련 핵과학자들이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쁜 놈들 반만 축내고 갔다 그랬어요. 도와준 건 한 개도 없다고. 이건 우리 부모님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찰 받겠다고 해놓고도 안 받은 놈들이 그거예요. 칼라미 전술 쓰면서. 얘들은 거짓 드러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핵대국, 핵보유국, 미사일 보유국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우리 민이 마음 놓고 허리 배를 튕기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300만 이상을 굶겨 죽이고 북한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북한 전체 주민이 절대다수 주민이 저반 석죽도 못하게 만든 이 근원이 바로 핵 미사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파고를 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북한 인민들에게 세뇌를 했는데 가짜를 들고 그렇게 했다면 의미기하고 멍매한 북한 주민 사회라도 이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놈이 끝까지 핵사찰 안 받고 핵 가지고 저 이젠 딜도 못해요. 가짜를 다 우려먹었어요. 딜을 못하니까 숨기고 있던 걸 이제는 핵 법제하여 뭐요 전술 핵이요 뭐 다각화 다종화 계속 그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놀랄 국민이 없어요. 북한 밖에는. 경례 밖에서는. 나는 그 분야 출신 기자예요. 제 발로 길 들어갔어요 지금. 김정일이가 돼지는 날까지 핵 법제하여 뭐 그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정말 최후에 딜할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나름 자고 있자고 했댔는데 이 애송이는 다 털어먹었어요. 이제 후세인처럼 생화학무기 들고 떠들어가다가 저 맞은 후세인 꼴이 딱 되게 돼 있어요. 후세인 이라크가 왜 빨리 정리됐는가? 석유 산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은 그것도 없어요.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하 자원이 하나도 전략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북미 정부 간 회담 90년대 초, 그 다음에 6자 회담 3년 6개월인가 걸렸을 거예요. 최장 마라톤 회담이에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남북 정상회담의 그 모든 그 종자에는 드러내지 내든 오픈을 시키지 않았건 간에 거기에는 북한 핵 문제가 암암리에 다 들어가 있은 거예요. 이 모든 데서 김일성 족성이 늘 유강국들과 대한민국에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수지가 맞으면 사찰 받을게, 이거였던 거예요. 죄짜면 내용이 그거예요. 이런 냄새를 계속 피운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것도 수지가 가짜라는 거 알면 핵 개발 능력, 핵무기 가용 가능한 핵 보유 능력이 없다는 거 하면 그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가짜 들고 풍을 쳤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핵사찰 하나 받는 걸 가지고 북한 김일성 족속 언제 한번 핵사찰을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받겠다는 것 전제하에 북미 정부 간 회담, 6자 회담이 다 있은 거예요. 수지가 맞으면 받겠다는 식으로 냄새를 풍기면서. 근데 이게 국제사회가 위험도를 느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 가지고 손에 들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보유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깐죽거린 거예요. 흑진각진하면서. 마지막에 그거 안 통하니까 지금 법제화 한다니요. 문서만 있어요. 뭐 우리 뭘로 볼 것도 없어요. 북한이 쏘아 올렸다는 위성만 봐도 알잖아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거. 모든 역사적으로 볼 때 협박질하다가 정리된 체제가 더 많아요. 국가가. 그 사람 신경 나거든요. 마음 놓지도 못하게 하고 긴장을 풀게도 못하게 하고 주변국들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어놔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범죄예요. 전범에 가까운, 내 국제범죄에 가까운 전범의 하나가 바로 공갈 치는 것도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